AI로 영상 만드는 걸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짧게 제가 공유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컴퓨터 관계로 오늘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강의로 오늘 음, 오늘도 역시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전주에서 강력한 팀을 이끌고 계신 리더이자 은행에 근무하시면서 하이리빙을 새로운 투잡으로 멋지게 병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단순히 사업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주변에 정말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강동원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되었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를 중심으로 HL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지단이라고 있는 하이머스터 강돈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로얄 오너 이성구 앤 박영욱 스폰서님이시고요. 저는 현재 은행에 다니면서 이 사업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건강한 삶입니다. 나 혼자만의 건강이 아닌 내 가족의 건강, 내 주변의 건강, 내 사회의 건강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 우리 고위원회 및 우리 박행자 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뇌 건강입니다. 이른바 뇌 맑기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살면서 뇌가 맑게, 그러니까 늘 뭔가 멍하게 사는 것보다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또한도 축복이고 행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의 구조와 기능 잠깐 보죠. 뇌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어, 우리 몸의 뇌는 약 평균 1.4kg 정도 되죠. 그리고, 에너지는 우리 몸에 내가 먹은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퍼센티지는 제일 많다,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든 각각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뇌내 보면 감각 정보를 분석하거나 기억을 저장하면 뭐 사고하고 아니면 내 반응하고 아니면 통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대뇌이고요. 그리고 소뇌, 이 뒤에 밑에 보면 소뇌가 있습니다. 대뇌, 소뇌,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소뇌죠. 이제 머리 뒤쪽, 아래쪽에 붙어 있고요. 감뇌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이뇌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다 보면 감각 정보를 통과하는 길목이죠. 그리고 시상 네. 있고 시상하부 있고, 네. 그리고 뇌하수체도 있고 막 하는 이런 곳이 이제 이 간뇌, 즉 사이뇌고요. 이제 등간뇌라고 하면 이제 중뇌라고도 하죠. 시각과 청각신경이 지나는 곳이고요. 대뇌가 중요한 일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뇌교라고 하는 다리뇌죠. 말 그대로 이제 다리뇌인데요. 중간뇌와 순뇌, 소뇌를 다리처럼 연결하는 거고요. 연수라고 보통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순뇌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호흡과 심장박동, 소화 등을 조절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결국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건 이 뇌가 이상이 생기면 아니면 둔해지면 내 몸도 그만큼 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항상 가장 딱딱한 뼈로 보호되는 이유이겠죠. 음. 자, 그러면 이 뇌를 어,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 아무거나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 대뇌 같은 경우나 손에는 특히 이렇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혈액 장막이 있어요. 뇌장막이. 예, 우리 몸의 세포들은 내가 먹은 음식들이 그냥 쑥쑥 들어오는데 뇌나 대뇌나 소뇌 같은 경우는 한번 거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 에너지나 들어올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박경사 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었지만, 이제 우리 몸에서 대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영양소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나 아니면 케톤 이렇게 그 지방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케톤 이런 종류의 수준 정도고요. 그리고 DHA라고 하는 이제 오메가3 중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인 이제 세포막을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에너지들이 영양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상태를 한번 보죠. 뇌를 건강하고 맑게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수면에 빚을 지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 뇌를 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냐면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뇌가 써먹으면 그 써먹은 만큼 노폐물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발생된 노폐물을 잠잘 때밖에 청소를 못 합니다.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뇌는 계속 깨어 있는 거고 그 뇌가 계속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고 운전을 하게 되면 노폐물이 나오듯이 매연이 나오듯이 계속 이 많은 세포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발생하는 이물질들은 필연적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청소를 해내야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어디냐? 잠자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많이들 뭐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진짜 풀리지 않던 뭐 이렇게 어려운 과제들도 진짜 포기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잘 자고 나면 불현듯 생각나는 그런 경험들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내 뇌는 청소되어지는 만큼 맑아지는 만큼 내 뇌는 활성력을 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 위해서 그냥 내가 무조건 누워 있는다고 잠이 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을 자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다시 뇌의 모습을 띄웠는데,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송과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송과체 들어보셨나요? 솔방울 무늬, 그러니까 솔방울의 과일이다. 그러니까 그 송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하는 역할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잠잘 때 호르몬으로 바뀌어지는데 이제 세로토닌이 이제 어떤 L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이렇게 합성되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세로토닌이 이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이 언제 만들어지냐? 빛을 볼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물론 위장관에서도 많은 양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이 햇빛을 봤을 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거 약간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햇볕에는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죠. 우리 뭐 요즘 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태양광 있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 정도로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햇빛을 우리는 너무 악마화 시켜놔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햇볕을 너무 악마화 시켜놔 있어요. 보면 큰일 나는 걸로. 그런데 인간도 식물도 햇볕을 보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자, 또 잠깐 제가
이 화면을 띄워드려 볼게요. 자, 이게 무슨 화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의 정면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 앞에 보여지는 약간 푸르스름한 게 보이시죠? 이게 송과체입니다. 솔방울 모양. 왜 굳이 여기에 송과체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 나온 이제 그런 벽화인데요. 자, 이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화살표로 보여지는 거는 시상입니다. 시상 뒤에 꼬리 쪽에 보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여기가 송과체라고 보시면 되게. 왜 이렇게 고대 이집트 우리가 피라미드라는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칠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런 거대 건축물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때 그 시절에도 이집트 그 시절에도 이 송과체가 이렇게 대두되고 시상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모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부와 소통을 한다. 그리고 어,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필요하다. 그 주파수는 어디에서 필요하다? 네. 이 송가체에 지르코닌이라는 성분이 있다라는 이제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파장이 이 송가체에서 받아들이고 이 송가체와 외부가 소통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햇볕을 보는 게 뇌가 세로토닌을 잠잘 수 있게끔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잠을 자기 위한 조건으로 햇볕을 좀 쬐라.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정도는 햇볕을 꼭 쬐라. 네. 선크림 바르지 않은 상태로. 자, 그리고 머리를 차갑게 비워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꽉 차게 되면 힘들죠. 어떨 때 머리가 꽉 차게 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네,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피가 얼굴로 몰리죠. 몰리는 순간부터 내 뇌는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는 비워져야, 냉철한 상태에서 뇌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에너지들이 다 얼굴로 몰립니다. 혈관들이 그러면서 붉어지고 뇌가 판단하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네, 또 뇌가 많이 과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뇌에는 음, 뉴런들이 엄청난 많은 뉴런들이 100조 개나 되는 이 뉴런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 뉴런들은 전기가 통하고요. 전기가 통하면서 이게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또 그 뇌가 망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선 안에 지금 이제 더 전기가 잘 통하는 성분들로 하면 좋겠지만 이제 비용 때문에 구리로 만든 그 구리선에 이제 피복을 씌워서 우리는 전기를 통해서 살고 있죠.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기가 통하기 위한 구리를 싸고 있는 이 피복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뇌는 과부하가 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불이 나고 막 하는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내 몸에서도 이런 과부하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수면 부족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런 수면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호르몬 교란.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뭐야, 갱년기 때 호르몬이 교란이었을 때 울그락불그락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있고 그 통증은 계속 뇌로 가서 내 몸을 도와달라고 어떻게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태로 뇌는 계속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은 못 자고 내 몸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또 힘들어지고 아니 이런 악의 고리에 접어들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매운 음식. 자, 우리가 너무 많은 그 강한 매운 음식들을 뭐 이렇게 먹을 때는 자극이 되고 하니까 좋을 수 있는데 이 매운 음식들은 위장관을 망가뜨리고 위장관이 힘들어할 때 그 통증은 그대로 뇌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랬을 때
또 뇌는 계속 손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음주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은 흡수 자체가 굉장히 빠르죠. 자, 내 몸에 딱 입에 넣는 순간부터 흡수되고 그 흡수된 것은 바로 뇌로도 흡수될 수 있을 만큼 분자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든지 흡수가 되고 그 뇌세포, 그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내 몸에 신경계를 손상시켜주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코올 많이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 뭐 아니면 뭐 당뇨에 걸린다라는 이런 말들도 있겠지만 이제 알코올성의 치매도 있습니다. 그만큼 뇌 뉴런들, 즉 신경을 손상시키는 이런 것이 또 이 알코올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분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라라는 겁니다. 자, 좋은 음식을 먹기 이전에 안 좋은 음식을 좀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책을 보면요. 안 좋은 그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주식이 쌀이 아니고 밀이 됐습니다. 자, 그 밀에 있는 이제 글루텐이라는 이 성분이 굉장히 많은 그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 책에 그냥 초대서부터 끝에까지 내 몸에 특히 두뇌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는 성분으로 이 밀가루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위장간에도 또 간에도 어느 신체 부위에도 소화가 되지 않은 성분들은 적으로 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독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위에서 나왔던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중 삼중으로 내 몸을 망가치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밀가루 같은 경우는 좀 튀긴 음식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척수를 자극하라라입니다. 우리 아까 자, 이 순뇌라고는 연수 부위를 쭉 내려오면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기에 척수 신경들이 지나다닙니다. 척수라는 거는 뇌 안쪽입니다. 이 뼈 안쪽입니다. 자, 그 척수 신경들이 쭉 지나가는데 이 척수 신경에 내 모든 그 기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척수신경이 자극을 받고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척수가 굳어 있는 상태.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죠. 그런데 그 그 굳어지는 근육과 같이 이 골격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굳어갑니다. 자, 굳어진 상태에서는 자극을 받을 수 없고 자극을 받지 못한 모든 물질은 다 썩어갑니다. 자, 우리가 약해지고요. 자, 우리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진짜 아무리 두껍게 다리를 만들어 놨다 쳐도요. 한 6개월 혹시 골절이 돼갖고 6개월만 한번 그 병원에 깁스해 놓고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뼈만 남습니다. 자, 약한 근육은 그 뼈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뼈가 그렇게 약한데 그 안에 있는 골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들이 예민해진 신경은 계속 아우성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 도와달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뇌는 계속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그 호흡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하는 이제 모든 이런 신경 자극이 내 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 뇌나 손에는 이제 BBB라고 그래가지고 뇌혈관 장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밑에 이 간내 아까 말한 시상이나 시상하부 막 이렇게 그 손같이 있는 이 부위는 혈액이 계속 통과되어지고 내봉과 신경이 계속 중간뇌가 대뇌하고 또 계속 소통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척추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소통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정상적인 뇌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많이 들어봤어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내 몸이 약해지면요, 내 생각 자체도 불완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흔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물론 저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생각이 완고해집니다. 한마디로 고집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집불통이 되지 않으려면요, 내 근육, 내 몸도 유연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고, 특히 이제 척추가 굳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내 몸에 이 척수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이 척추 운동들도 계속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 건강에 그 좋은 식품들을 좀 권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침향입니다. 뜬금없죠. 뭐 생생추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나 뭐 DNA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침향을 권해드린 이유는 제가 첫 번째로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첫 번째를 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향이 이 아로마 테라피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침향은 고대 우리나라만 해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중풍 예방 약으로도 쓰였을 만큼 이 침향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네, 그런 그 문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침향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지, 이게 그 침향인데요. 수백 년에 수천 년까지 걸쳐 오랜 시간에 숙성된 원료인데, 자, 향자로 끝나는 이런 제품들이 좀 있어요. 침향이라는 게 있고, 사향이라는, 침향나무는 침향나무 수지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요. 사향이라는 건 사향노루에서 나온 거죠. 용연향이라는 거는 고래똥입니다. 고래똥이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향을 만드는데 굉장히 비싼 향수로도 쓰여 있는 거죠. 안식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안식향 같은 경우는 떼죽나무과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그 성분으로 또 신경이나 비경, 간경에 작용하고 정신 안정이나 기와 혈을 뭐 소통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그 향이 그 안식향이고요. 유향이다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유향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시절에도 나오는 거죠. 황금, 뭐, 모략, 유향, 이런 것들요. 이것도 유향도 신경 안정. 네.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무 수지인데요. 그 이제 신경자궁, 그 다음에 기와 혈, 그 다음에 경련, 통증, 이런 것들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향이 들어간 것들은요, 향이 강한데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보인대. 예, 특히 이제 이 침향 같은 경우는 먹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소량으로도 내 몸에 그 굉장한 심신 안정도 주고요. 자, 침향의 향자는 치면 이제 가라앉을 향자고, 이제 향은 향기인데, 이 뇌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뇌가 꽉 차면 저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비워야 돼요. 자, 우리가 음식을 밤에 먹고 자면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밤에 먹고 자면, 그다음에 술 먹고 자도 머리 그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네. 내가 먹은 음식은요, 잠을 못 자면 내 뇌는 잘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계속 노폐물이 발생을 하고, 내 안정화된 상태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로 내 몸을 계속 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안정화, 즉, 머리로 뭔가 가지 않은 상태로 편안하게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침향이라는 건 내 몸을 안정화시키고 밑으로 내려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동의보감, 삼국 사기 등에서 고서에 따르면요, 침향은 선조들이 귀하게 여겨졌던 걸로 우리나라 어, 이때 고대에 나오는 산삼과 침향이 같이 이렇게 맞교환될 정도로 산삼의 그런 뭐 효과도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유망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될 정도로 맞교환이 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치망의 효능을 보면요. 화나고 흥분됐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녹이는 뇌를 망치는 지름길인데 이 녹이를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행기지통이라 그리고 기운을 소통시켜서 통증을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온중지구라 그래서 속을 따뜻하게 하셔서 구역질 등을 먹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남기평천이라고 기운을 수렴해서 이제 기침을 먹게 하는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향은 심근경색, 중풍, 뇌졸중 등의 기의 흐름은 원활하게 돕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한방적 요인이고요. 그러면 양방에서도 그런 효과가 없냐? 이렇게 양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신경안정, 구토방지, 뇌진정. 이제 이게 프랑스에서 연구되어 온 거예요. 델타 과이엔이라는 성분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학회에 발표된 적이 있고요. 신경 이완 효과로 진정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아가로피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성분으로 발견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살균, 항균, 항암, 쿠크루비타신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이런 살균, 항암, 그다음에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셀레닌이라고 이제 이걸 정기 강화, 즉 정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어, 학회의 발표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하이리빙 치명은요? 자, 인도네시아 정품 침향을 썼습니다. 물론 요즘 이럴 수 있어요. 뭐 베트남산이 최고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요즘 베트남산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고요. 조금 진짜로 효과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귀합니다. 자, 그래서 장난을 많이 치죠. 그런데 자, 인도네시안 그래서 좀 성분 차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진짜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선택한 하이드빙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산 정품 치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귀한 전통 원료 홍삼 농축액, 그다음에 뉴질랜드산 녹용, 그다음에 영지버섯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게끔 이런 성분들이 같이 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뇌 건강하면 생생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생큐. 이름에서도 볼 수 있죠. 생생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생생큐입니다. 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복합 기능성 주 원료들이 같이 첨유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기억력 개선과 혈행 개선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문구들을 그냥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진짜로 원료가, 효과가, 이렇게, 이런 원료들에 대한 이런 개선 효과를 이렇게 문구화할 수 있는지, 한번 진짜 공부해보고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예전에 우리 은행잎 추출물 하면 노란 은행잎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진코사이드를 그 노란잎 막 이렇게 뽑아다가 진코사이드를 뽑아내고 하는데 그 노란 그 잎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쪽 은행잎 추출물 해가지고 나온 게 사진이 푸른색이래요. 자, 이 푸른색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게 노란색이 아닌 푸른색에서는요, 혈액 운반,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그래서 우리도 약효를 쓸 때는요, 은행잎이 노랗게 변한다는 건 이미 은행잎 안에 일정 성분은 남겨져 있겠지만 진짜 양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소진되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가 잠깐 그 기억을 빌리자면 감도 약효로 쓸 때는 땡감을 씁니다. 네, 익지 않은 감을 써요. 왜 익지 않은 감을 쓰냐? 이미 붉은 감으로 변하고 붉은 감이 홍시로 변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은 당화됩니다. 강화되어져서 C가 발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도움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 땡감은 무슨 효과가 있냐? 계속 받아들여서 뿌리에서 영향을 받고 이파리에서 광합성에서 받은 이 모든 영양소들이 이 푸른 감, 즉 땡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땡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들이 꽉 차져 있죠.
이때 양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땡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을이 되면 낙엽은 떨어지는 그 이파리가 되어서 떨어지는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로 효과가 있을 때는 어떨 때냐? 양리 효과가 꽉 차여 있어요. 이런 푸른 잎때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기능성,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걸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혈행 개선에 뭐 이건 EPA나 DHA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죠.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오메가3 이제 이 특히나 근데 뇌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몸에서 염증들은 대부분 EPA가 많이 잡아주죠. 그리고 뇌로 가서 뇌의 세포막 역할을 하고 와 있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DHA는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세포로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차단을 해주죠. 우리가 먹은 밀가루에 글루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으키는데 그게 뇌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뇌로는 못 갈 수 있게끔 계속 막을 형성을 하면서 내 몸에 안 좋은 그 오염물질들이 들어올 수 못하게 막아주는 이제 뇌를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몸에서는 이제 중성 지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음. 자, 이건 기능성 원료 있는 냉립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이렇게 도표로 내놨습니다. 자, DMTS라고 그리고 사파 기억력 측정해갖고 그림을 보여주고 몇 초 뒤에 그림을 찾아내는 작업, 기억력 측정 테스트에 이제 이렇게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다음에 PASAT 가지고 주의 집중력 측정에서도 뇌 손상 및 작업 기억력 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숫자를 몇 초간 간극으로 보여주고 합계를 계산하도록 하는 테스트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인체 적용 시험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건 아니나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이런 단어, 색채 기억력 이렇게 유의적 개선이 있었고요. 작업 기억력도 유의적 개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습 효율성도 유의적 개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똑똑한 복합 기능성 생생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성분들이 참 다 같이 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볼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노랗게 난황 분말이라는 게 있어요. 난황은 노른자죠. 네, 노른자. 이 노른자에는 특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콜린이라는 성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게 아세틸화되면서 콜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학습 능력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내가 머리를 쓸 때는 이 콜린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신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성분이 이 콜린입니다. 이제 이 콜린이 아세틸화되면서 내 뇌에 작용을 도와주는 이런 어, 성분이 이 콜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콜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 자, 혹시 계란 드실 때 노른자 빼놓고 드시는 분들 치매 걸릴 수 있으니까 계란 드실 때는 노른자랑 꼭 같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콜린 성분이 그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 맨 밑에 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요. 자, 이 트립토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 세로토닌을 만들 때, 송가치에서 세로토닌을 만들 때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되는 성분, 단백질이에요. 뭐요? 음, 이 트립토판입니다. 이 트립토판이 없으면 내 몸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뭐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먹어야 돼요. 단백질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우리 장에 가서 음, 이제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 몸에 이제 흡수돼서 쓰여지는 건데, 자, 이 단백질을 꼭 필수 단백질로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뇌 기능과 소화 기능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뇌도 뭔가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그 영양소는 그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네, 내가 먹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화가 될 수 있느냐. 나이 들어서 소화가 되지 않을 때부터 뇌도 정상적인 기억력, 그다음에 정상적인 뇌 발달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꾸준히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뇌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성분이 뭐냐? 여기 L발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제 이 성분이 없으면 이것도 이제 아미노산인데 이 성분이 없으면 내가 먹은 포도당이 뇌에서 이제 주로 쓰여지는 게 케톤이라는 것과 이제 포도당이 쓰여지는데 이 포도당 주 원료는 포도당이에요. 사실 포도당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죠. 이제 수분과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독성은 없어요. 이제 근데 케톤이 약간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케톤 같은 경우 약간 생존 본능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을 자꾸 깨서 지방을 태워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낸다라는 건 내가 적금을 깨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케톤을 너무 많이 썼을 때는, 산증이 생기기도 해요. 케톤성 산증. 그래서 혈액이 산성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이제 포도당도 너무 과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건 포도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이 뇌로 갔을 때 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나야 되는데 이때 발린이 없으면 포도당이 에너지 낼 수 있는 성분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린 성분들을 같이 함유시켜놨어요. 엄청난 그 과학적 근거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먹으면 음,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 드시면 좋습니다. 두뇌 사용이 많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에너지도 필요하겠죠. 연료도. 기억력이 감퇴되어 관리가 필요하신 분, 기억력 감퇴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해서 두뇌 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 뭐 요즘은 젊은 치매도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 생생충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좀 둔해진다 싶으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언제든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억력을 미리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 이거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직장인, 두뇌와 망막의 구성 성분인 DHA 섭취를 원하는 분, 혈중 중성 지질 개선이 필요하신 분, 혈행 개선으로 원활한 신진대사가 필요하신 분. 자, 이런 분들은 꼭 챙겨 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만 드시는 것보다는요, 좀 새로운 이런 성분이 하나 있죠. 자, 두뇌 인지 파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자, 당신 뇌는 진짜 안녕하십니까? 우리 뇌는요, 지금 현재 봄철에 자주 일어나는 황사처럼 중간중간 뿌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환경, 자, 음식은 복잡하고, 주변 환경도 내 뇌가 진짜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자, 이런 환경 속에 나를 계속 집어넣고 살다 보면 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치매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까요? 젊다고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이런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이라 그러면 이 두뇌의 상태를 늘 관리하고 신경 쓰면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두뇌 인지 파워에 플러스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 음,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인정받은 건강식품 원료죠. 자, 이 성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죠? 이름도 어렵고, 뭐 외우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성분들이 누군가한테 발견이 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그 두뇌를 쓰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저는 막 무슨 이런 성분들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자체를 좀 바꾸고, 진짜로 그 주변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먼저 선구자적으로 이 하이리빙 사업자들은 선구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스토리텔링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뭐죠? 이렇게 성분들만 계속 말씀을 하기보다는 내 삶, 나 자체를 좀 바꿔서 나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좀 먼저 말해보고요. 어쨌든 이 포스파티딜세닌이라는 성분은 이렇게 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거고요. 포스파비딜 세린은 뇌 세포막의 주요 성분, 아까 DHA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게 뇌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다라고 생각도 못했던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자체도 뇌에 엄청나게 많죠. 왜요? 뇌 뇌도 세포가 있고 세포막을 형성하는데도 DHA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그런 성분들도 다 같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포막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세포막이 깨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이제 호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두가 뇌를 닮았잖아요. 자, 껍질이 쌓여 있을 때는 진짜 이 호두가 잘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껍질을 깨워놓고 열어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호두가 금방 변질이 되더라고요. 영양소가 많아서 그런지 이 뇌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또 이런 경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약처 인증 5가지 기능성 포뮬러가 같이 들어있고요. 또 이 아연은 면역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분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또 이 아연이 100%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 식물성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쓴 이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한 원료로 인증받은 GMP 시설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기능성 원료 포스파티딜 세리는 이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입니다. 음, 뭐 학습 인지력 증가, 그다음에 얼굴 연계 인식 능력 증가, 그다음에 안면 인식 능력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주 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붉은색들이 도표가 개선에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래프이죠. 자, 아까 대두 어디에 들어 있었죠? 생생큐에도 대두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 대두 추출물에서 포스파티딜 세린을 만들려면요, 300mg 추출해서 약 15kg, 15kg 꽤 무거운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의 15kg의 무게로 짜서 300mg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귀한 약재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논 GMO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추출하는 것들은 다 GMO 식품을 써요. 얘가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콩 자체로 들어오거나 뭐 했을 때는 GMO를 사용을 안 한다고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건 뭐냐면 저희 식용유 짤 때, 기름 짤 때,
이런 것들은 대부분 GMO를 쓴다, 즉 유전자 조작 콩을 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추출할 물질들, 특히 하이리빙에서 쓰고 있는 이 두뇌 인지 파워 플러스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GMO 식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에서 추출한 이 성분들 로 뽑아져 있고요. 그리고 엔트리만의 부원료, 식품 혼합분말 N19이 들어있죠. 이 N19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에도 영향을 주죠. 그 뇌는 계속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가 되겠죠. 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안 좋은 중금속들, 그다음에 무슨 니코틴 이런 것들이 흡수되면 안 되겠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특허받은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체내에 소화흡수가 용이한 100% 식물성 캡슐로 또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탁월하게 좋은 성분들로 우리 몸의 뇌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그 식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 내가 잠을 자야 두뇌는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침향을 좀 권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 두뇌 인지 파워와 그다음에 생생큐를 같이 드실 수 있다 그러면 배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 부족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내 건강에 대한 A부터 Z까지 로드맵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강도원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세 분의 사장님을 모시고 체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홍자영 사장님, 박정자 사장님, 그리고 송재윤 사장님 순으로 모시겠습니다. 홍자영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HA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재미있게 디자인하는 하이패밀리 홍정혜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하이머스터 강도원 양희진 사장님이시고 업라인 스폰서님은 로얄 오너 이성구엔 박용옥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의원의 방선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 두 개를 발표할 건데요. 한 분은 저희 어머니시고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어, 수-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치아가 음, 으치라서 씹는 저자공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시는데 이렇게 그 5년 전쯤에 그 머리도 어지럽고 그리고 항상 음식을 드시면 이렇게 좀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런 증상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너무 그 증상이 심해서 움직이실 수 없을 정도로 심해셔가지고 대학병원을 갔는데 그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도 비타민 C나 유산균, 트리플엔 정도는 드시고 계셨는데 그게 호전이 그런 증상들이 호전이 안 돼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시술을 받으시고 어, 약을 복용하시다가 약을 이제 대학병원에서 드시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생각도 많으시고, 그리고 아무리 너무 피곤하셔도 잠을 좀 못 주무시고, 여러 번 깨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약도 드시지 않고 하니까 그 어지러움 증상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향을 권해드렸어요. 권해드리면서 이거 원기 회복도 되고 그 뇌경색에도 도움이 되고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드시라고 그래서 드셨는데 2달을 하루에 2개씩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랬는데 잠도 좀 잘 주무시고 그리고
또 소화도 도움이 되시고, 그 머리 어지러움증은 어지럽고 그 토하는 증상들은 한 일주일 드시니까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드시면서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시면 하루에 두 포씩 이렇게 드시고, 이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제가 권하지 않아도 그렇게 드셔서 좀 많이 치명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 제가 이명도 좀 심하고,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또 두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머리가 멍하면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생큐를 꾸준히 먹다가 한 6개월을 이렇게 6개월을 먹지 않았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11월에 머리 두통이 너무 심하고 무겁고, 그,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오면은 저분이 누구다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렇게 하다가 라파도 써보고 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생생큐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생큐를 어 1월부터 먹기 했는데, 아, 그 기억력도 좀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머리 후두부 쪽에 두통이 없어지니까 이 목 근육도 편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머리가 좀 맑아지니까, 아, 이게 생생큐가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먹게 되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제가 기억력이 좀 이렇게 서서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점이 너무 좋아서, 아, 생생큐를 꾸준히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아, 포스파티 딜스린도 같이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자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이리뷰 쇼핑몰로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최고팀의 하이패밀리 박정자입니다. 저는 제가 무릎에 물이 차고 또 허리 협착증이 있을 때 아는 지인이 라파를 쓰고 건강해진 걸 보고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라파를 구입해서 열심히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치료가 되어서 지금 16년째 정형외과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하이리뷰를 못 만났으면 시간 낭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겠죠, 지금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제 남편 사례입니다. 제 남편이 11월, 12월에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 저기, 119에다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0일 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빈혈이 너무 심하다고 골수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골수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16일 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에 14일 입원했고 1월 달에 30일 한 달 입원했었고 또 2월 달에 18일 입원하는 동안 2월 7일 날 또 입원을 했는데 피부가 완전 발진이 온몸에 다 나와가지고 각질이 또 나오면서 발목 쪽으로 괴사 상태가 된 거예요. 검붉으면서 진물이 질질질 흐르는데 시트가 완전히 젖을 정도로.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 해주는
먹여줬더니 하루 이틀 만에 꾸덕꾸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뭐 10일에서 15일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대요. 근데 그동안에 아무 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라파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이제 그렇게 했는데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 또 항히스타민제 위 점막 보고 그렇게 약을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약을 세 알씩 주고 또 가려운 데 바르는 코티솔 그거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이제 제가 남편을 이제 생식하고 우리 두유 두 가지 다 먹고 또 생식 거기다가 생식에다가 또 저거야 뭐 유산균 또 효소 이런 거 타서 드리고 또 이제 가시영건기는 이제 쉐이크 병에다가 하루에 두 봉을 이렇게 이제 해서 드리고 또 메타액티브를 또 이제 잇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또 좋잖아요 암 환자한테. 그래서 메타액티브를 2스푼씩 또 오전 오후 이렇게 드리고 또 키토 올리고당은 또 요새 드리고 또 프로폴리스 드시고 비타민 C 또 프로틴 파우더 그리고 시모노에다가 또 라파를 또 이제 하시는데 잘 안 하시려고 그러다 요새는 또 당신이 갔다가 잘 하더라고요. 배 위에다 얹고 또 자요. 그러고서 이제 바디로션 우리 바디로션 또 바르죠. 그래서 의사들은 한약은 안 되고 또 날로 먹는 거 안 되고 그냥 골고루만 드시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식대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 요즘 기운을 많이 차리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소변 본 거 안에서 변기에 소변 변 통을 갖다가 이제 화장실에 갖다 버리시고 이제 변도 화장실에 가서 보시고 이제 새벽 같은데 보면은 밤에 나와서 냉장고 이렇게 뒤져서 갖다 잡수시고 식탁 위에 이렇게 먹을 거 놓으면은 또 갖다 잡수시고 이럴 정도로 지금 조금 좋아지셨어요.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서 가능한 기적 우리 함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빨리 쾌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재현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진을 중심으로 HL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하이마스터 송재현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임페리얼 김민주 사장님이시고 업라인 스폰서님은 프론티어 오너 조성욱 앤 최경환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28년간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으며 지금은 재미있게 하이리빙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험 사계는 조금 전에 강도원 사장님께서 그 침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침향 사계를 한 분 걸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계를 하겠습니다. 어, 7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침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해서 드셔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고심하던 중에 저희 사무실에 체험을 하러 이렇게 오셨다가 치명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치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구매를 해서 이제 드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제분 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 치명을 드시고 나서 잠도 자고 마음도 편안해지셨다고 엄청 저희 치명을 극찬을 해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제 친구인데요. 이제 폐경 시기가 오면서 생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빈혈로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산부인과에서 근종 작은 것이 굉장히 많고 하혈이 심해서 이렇게 빈혈 증세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라파라는 미리 구매를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시모노를 권해줬어요. 라파랑 같이 써봐라라고 해서 쓰면서 부인과 질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본인의 친구를 한 명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친구 또한
부인과지간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1년 전에 사실은 소개를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그냥 이런 의료기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곳과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 오시고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2월 달에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떻게 안 좋아졌냐면 자궁 근종이 15cm로 엄청 커져 있는 상태였고 5년 전부터 하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혈을 할 때 측백나무를 먹으면 그 하혈이 멈추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먹어도 이제 하혈이 이제 자꾸 안 멈추는 그런 상태에서 저를 다시 만난 거죠.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본인은 자궁 쪽에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민간요법으로라도 치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던 중에 병원에서는 어, 관리가 안 된다, 수술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1mm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월 26일에 수술을 이제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를 1월 말에 만났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제가 이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심원호, 라파, 멀티돔, 서큐케어를 같이 1시간씩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던 중에 친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나파를 대여를 해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집에서 매일매일 써봐라. 그래서 대여를 했는데 나파를 쓰고 이렇게 좀 편안했나 봐요. 이 나파는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한 달 체험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근종이 병원에서 1mm도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확언했던 병원에서 4cm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현재는 이제 수술을 안 한 상태인데 하혈도 완전히 멈췄고요. 그리고 작은 근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방광을 눌러서 평상시에 화장실 낮에만 15번에서 20번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화장실 다니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고, 자고 일어나면 복부 팽만감도 없어지고, 근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촉지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또 이렇게 하혈하시는, 또 다른 분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젊어요. 42세 여성분이신데, 하혈도 하시고 작은 근종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분은 이제 폐경될 시기가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피임 장치인 미레나를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후 피임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후 피임약을 안 먹고 미레나라는 거를 이렇게 착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시가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라파를 일주일을 대여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분도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탔는데 이제 가슴하고 이렇게 배에다 길게 라파를 대고 잤더니 복부 팽만감도 많이 사라지셨고 만성 변비까지 좋아지시면서 하혈도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해서 열심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가서 가능한 기적, 우리 함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죠? 예, 세 분의 체험담 너무 감사드리고요.